안녕하십니까. 송 교수의 음식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막국수와 메밀국수에 대한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지요. 먼저 메밀의 그 유래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. 산을 의미하는 그 우리나라의 매와 그 다음에 밀이 합쳐서 메밀이 되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그냥 산에서 나는 메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선시대 조리서에 의하면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그냥 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가장 널리 먹던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궁중에서도 메밀국수를 따뜻한 온면이나 찬 냉면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. 그러면 막국수와 메밀국수의 차이점,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재료도 같고 맛도 차이가 없는 이 막국수와 메밀국수,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? 사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주장은 막국수와 메밀국수는 같은 음식이다.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장사 속이 개입이 되면서 막국수란 이름이 탄생됐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장사 속이라는 것은 뭐 일반 국수가 국수를 장사 사업화되면서 뭐 식당에 팔면서 이렇게 막국수가 되었다는 주장이고요. 또 다른 주장은 이제 막국수가 메밀국수보다 껍질을 대충 벗겨서 면발에 점이 보인다는 것이 다르다. 따라서 이거는 뭐 도전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이야기인데요.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시간이 들어서 제가 음식학자가 돼가지고 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. 뭐 정확하게 보게 되면 사실 막국수와 메밀국수는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.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. 먼저 전자의 그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요. 우리나라 그 밀가루 보급이 시작된 1950년대 그 이후로 볼 수 있겠는데요. 미국으로부터 그 원조를 받은 밀가루가요,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날 같은 그 저기 막국수 형태를 말하는 거죠. 당시 밀가루 이용하여 메뉴가 활성화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인데요. 예를 들면 떡볶이도 이 시점이고 짜장면도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합니다만 자연적으로 식문화가 상업화되면서 나온 시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전자는 장사 속이 개입이 됐다라고 이해하는 주장이죠. 사실 막국수는요, 사실 문헌의 기록이 거의 없어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.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막국수는요, 이 밀국수를 만드는 시기와 매우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을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. 조선시대까지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국수하면 그냥 메밀국수라고 여겼기 때문이죠.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여겼던 이 막국수요.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지역 음식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도정과 관련된 그 후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. 지금처럼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관점인데 메밀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맛도 좋고요. 빠르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껍질이 섞인 형태가 바로 막국수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. 또한 이는 기존에 그 정제를 시켜가지고 도정 기술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보여진 그 형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뭐 이보다는 좀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밀가루가 이제 보급된 시기에 이 메밀에 값싼 밀가루의 그 전분을 섞으면서 좀 더 쫄깃한 맛을 낼 수 있는 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살펴보게 되면요. 1960년도부터 춘천 지방의 그 메밀 막국수가 그 유명해졌는데
순 메밀국수는 사실 냉면처럼 질기지 않고요. 그다음에 국수에 입에 넣으면 흙맛이 좀 느껴졌다고 하는데 반죽해서 끓으면 살짝 삶은 뒤 김치 국물이나 맛간장을 섞어서 먹는 그냥 별미 음식이었습니다. 이웃 막국수 식당에서 선보이며 발전하는데요. 이곳에서 이제 꿩고기나 또는 뭐 이 돼지고기를 이제 고명으로 올려놓고 또 간장에 참기름, 설탕 등으로 이제 비임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웃 막국수는 그 지역의 그 추천되는 명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990년대 그 강원대학교 부근의 효자 일동의 별당 막국수, 그 다음에 춘천공단의 그 부안 막국수 집들이 널리 알려졌고, 그리고 춘천이 최초로 그 국내에서는 96년에 제1회 춘천 막국수 축제를 이제 개최하면서 더 이 막국수의 뭐 성지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뭐 더욱이나 또 춘천 하게 되면 유명한 게 닭갈비잖아요. 닭갈비의 그 후식으로 제공된 것도 한 가지 더 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두 주장 모두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밀가루가 보급된 시기, 그리고 외식 산업이 태동됐던 시기와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따라서 막국수와 메밀국수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. 다만 이것을 외식업소에서 사용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순수한 메밀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냥 메밀국수집이라고 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만들었던 지역에서는 그냥 메밀 막국수라고 썼던 것 같아요. 따라서 봉평에 가게 되면 순메밀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게 되면 봉평 메밀국수 집이라고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어, 밀가루와 기타 그 전분을 섞어서 만들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만들었던 이 국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거나 또 외식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표적인 춘천이었고요. 그 다음에 여주, 전설이, 철원, 강릉, 뭐 서울 등등이 이런 막국수 호칭을 더 많이 활용해서 보게 되면 이를 증명한 듯 합니다. 이 막국수는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동부의 그 향토 음식입니다. 삶은 메밀면에 양념짬이나 또는 잘게 썬 김치, 채 썬 오이, 그리고 뭐 외식업소에서 뭐 삶은 달걀 등을 이제 얹어서 동치미와 또는 육수를 제약하게 넣어서 비벼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음식이 되었죠. 특히 강원도에서는 곳곳에서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춘천, 봉평, 철원, 강릉, 양양 이 외에도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그 경기도 동부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여주 전설이 그다음에 뭐 한 10여 년,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용인 고기리 막국수, 용인 고기리라는 지역에서 지역명을 써가지고 만든 막국수. 서울 강서구에는 똑순이 막국수도 유명하고요. 그 다음에 서울의 서쪽이죠. 고양시 행수산성의 막국수. 그 다음에 충주의 그 중앙탄 막국수가 있습니다. 이곳의 좀 특징은 그 메밀가루 만든 치킨. 사실 막국수와 치킨이 같이 매칭이 될까? 사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는 부분인데요. 충주의 이 중앙탄 막국수는 그것을 최초로 응용해가지고 또 특허까지 예, 받으면서 좀 지역에 가니까 궁금하니까 다 먹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독특한 맛이 납니다. 그리고 봉평 그 메밀 막국수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전국에 재료를 공급하면서 봉평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하는 막국수집들이 산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 그 막국수와 메밀국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. 좀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, 그러면 막국수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국수 이름의 유래는 그 음식의 특성에 따라서 막 만들어서 막 먹는 국수로 통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자의 내용과 맥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TV에서 나온 그 생생정보통에서 그 강원도죠. 강원도 그
한 전통 막국수집에서 속초에 있는 막국수집의 입니다. 이 집이요. 거기 이제 주인장께서 인터뷰 내용에서 보게 되면 주문 들어오자마자 지금 만든 국수라는 의미에서 막국수라고 불려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또 이를 이제 학자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증명하였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막국수, 막걸리, 막과자, 음식력에 들어간 막에 대해서 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미의 막을 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비슷한 재료로 비교적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. 따라서 보게 되면 막국수는요, 원래 메밀국수에다가 산업화되면서 그리고 빠르게 제공하고요. 거기에 식감과 외식업소의 독창적인 어떠한 그런 뭐 창의력을 또 비법을 이제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음식이다.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메밀국수를 진일보시켰던 국수가 바로 막국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메밀국수와 평양냉면은요, 가족이다, 뭐 같은 말을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. 지금까지 좀 지루하신 분들은 듣고 여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넓은 의미로 메밀로 만든 국수 전반을 메밀국수라 하고 있는데요. 이 막국수나 평양냉면 역시 메밀국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들 관계는 부모-자식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메밀 함량이 높은 원조 평양냉면을 보게 되면 퍼석한 편이라 가위로 자를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평양냉면집들 가게 되면요. 가위로 자르지 않고서는 먹기 힘든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냥 물냉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. 이들 물냉면은요, 원조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냥 함흥냉면과 같이 전분으로 만든 면을 사용하여 진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거기에 뭐 메밀의 함량을 좀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. 하지만 매우 맛있어요, 여러분. 제 어머니 모시고 평양면옥 그 원두라는 집 가서 드셔보셨는데 별로 맛이 제 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하지만 뭐 이북에 계셨던 분들은 그 맛이 뭐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자, 그 다음에 모밀국수와 메밀국수 차이점은 또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. 사실 같은 말인데 이 말을 살펴보게 되면요. 사실 이효석의 메밀꽃 필렵의 책 제목에도 보게 되면 원래 1936년 조광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출간될 때는 모밀꽃 필무렵이었거든요. 그래서 메밀과 모밀의 차이점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. 옛날부터 메밀 혹은 모밀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이 메밀이 표준말이 되면서 모밀은 그냥 사투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황해도, 그 다음에 경기도 등지에서는 사투리로 납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메밀은요,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가가지고요, 소바라고 부르게 되고, 그리고 차게도 먹기도 하고 따뜻하게 먹힙니다만,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소바라는 음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뭐 한국형 소바 전문점들이 자리를 또 갖게 된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가쓰오부시 그 국물이 같이 첨가되면서 뭐, 뭐 일본 소바를 이제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한국화된 이런 소바다. 이 소바 전문점은 일산에 가게 되면 일산 소바라고 유명하고요. 또 전라도 광주에도 또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소바 전문점이 있습니다. 자, 메밀은요, 이 식이섬유나 또는 단백질, 루틴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고요. 특히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루틴 함량이 높아서 혈관계 계통의 환자들에게 매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맛도 일품이고요. 그리고 건강 음식이고 진정한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끼는요, 막국수가 아닌 메밀국수 한 그릇 드시기를 권유드리면서
여러분의 궁금한 음식 이야기 장안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송 교수의 음식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